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하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일자리 상담소 일개미 상담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저희 바가나와 이놈의 일개미 상담소 오늘도 힘차게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제 옆에는 저희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일개미들의 희망이자 구원자이죠. 이선희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죠. 지지난주부터. 네. 일개미 상담소를 다시 시작한 네. 하시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아직은 사실 유튜버라는 것에 네. 전혀 적응을 좀 못하고 있지만 네. 바가나만 믿고 가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사님만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가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저희끼리 이제 으쌰으쌰해서 또 저희 응원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소식을 준비를 많이 했으니까요. 꼭 4시 30분 수요일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네.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제가 듣기로는 제가 그때 강력 추천드린 네네네. 드라마를 네. 몰아보기를 하셨다고요? 그때 박성원 아나운서가 나의 해방일지 그쵸. 그거를 추천을 하시는 걸 들었는데 그때는 사실 약간 흘려들었는데 그 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해방일지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왜 제 이야기는 흘려들으신 거죠? 약간 그거는 좀 다른 세대가 보는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나의 세대와는 맞지 않는 저는 이제 그 우리들의 블루스 그쵸. 였기 때문에 네네. 다른 세대의 드라마가 아니겠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시작했죠. 그렇죠.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 드라마 자체도 너무 좋긴 했는데 극 중에서 뭔가 그 근로자, 뭐 노동과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직장인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현대인들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해보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거를 오늘 같이 접목을 시켜서 오늘 주제죠.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친절하게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물론 중요하고 또 일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근로계약서라고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직접 여러분 최첨단 기기를 제가 준비를 해서요. 같이 한번 직접 작성을 해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지금 화면에 보이시나요? 이야.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연결을 해서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죠. 보이시겠죠, 지금? 네. 네,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근로계약서 그러면 저희가 작성을 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의 해방일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근로계약서 넘어와서 당황하실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나의 해방일지를 가지고 노동법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예컨대 구씨의 뭐 노동일지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이 구씨가 산부싱크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산부싱크에서 이 구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노동법 문제를 볼 건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성훈 씨가 말했던 것처럼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에 관한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로계약도 이제 내가 취업을 하는 것도 내가 새로운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누구와? 사업주와 그렇죠. 사업주에게 나는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나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그렇죠. 크게 보면 이런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계약의 조건을 좀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근로계약을 못한다거나 뭐 취업을 못한다거나 노동법의 보호를 못 받는다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근로조건에서 중요한 내용들 예컨대 몇 시간 일하는지 얼마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분명하게 정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을 노동자가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근로계약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은 서면으로 써라. 서면으로 써서 분명하게 알려줘라. 이렇게 법을 정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근로계약서라고 부릅니다. 그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장치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근로계약서를 저희가 한번 써보기로 할 텐데 그 나의 방 일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혹시 있을까 싶어요. 네. 그 대구 랭커님이 구씨라고 하셨는데, 네. 구찌 아니고 구씨죠. 네. 아, 좋습니다. 나의 방 일지를 혹시 안 보셨다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꼭 한번 네, 추천을 드립니다. 네네. 그 넷플릭스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JTBC에서 그럼요, 저기 유튜브니까요. 네, 저희가 홍보는 아니고 협찬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안 되니까 어쨌든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집에 가셔서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 드라마에 진짜 홀릭된 친구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 이후로 손석구 배우가 엄청 유명세를 탔죠. 정말. 그래서 구씨 홀릭 맞지 않습니까? 그쵸. 구씨 같은 스타일 어떠세요? 제가 이 나의 방을 지금 몰아보고 나서 네네. 그 손석구 씨가 악역으로 나오는 걸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범죄도시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서도 너무 매력이 있기 때문에 범죄도시 정도로 안 되고 더 심한 범죄도시에서 사람을 막 내가 빠져나오지 않을까 이분에게서 이런 사람을 막 잔인하게 죽였는데도 그 이상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 구씨를 그 전부터 좋아했는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분이 이제 다른 드라마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빠졌었는데 이렇게 잘 되니까 약간 좀 마음이 이상해요. 나만 알고 싶은 배우. 약간 그런 느낌? 그냥 어쨌든 그래도 저희 이제 손석구 배우를 이제 또 유명세를 지르게 만든 구씨라는 캐릭터에 저희가 감정을 이입해서 오늘 근로계약서를 구씨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지금 넘어갔어요. 네, 자 보이시죠? 자, 저희가 근로계약서,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그걸 좀 긁어 왔는데 이건 어디서 그럼 다운을 받을 수가 있죠? 노동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검색을 하시면 7가지 종류의 근로계약서가 이제 한글 파일로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제 내려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7가지 종류. 그래서 뭐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아니면 뭐 없는지 단시간인지 외국인인지 연소자인지 등등에 따라서 그 노동자의 뭐 지위에 따라서 다양한 7가지의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업주가 먼저 이렇게 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뽑아서 가져갈 수도 있나요? 그럼요. 오, 좋네요. 네네. 그래서 사장님 제가 알아보니까 이거 계약서 안 쓰시면 사장님한테 좀 피해가 갈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알아보고 좀 구해왔는데 이거 쓰시는 게 어떨까요? 마치 위해주는 척. 그렇죠. 아니 근데 진짜 위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위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이거는 계약서 체결하지 않으면 또는 뭐 체결했다가 교부하지 않거나 이러면 이거는 벌금형, 형사처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전과자. 사장님 전과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미리 사장님을 좀 보호할 필요가 있어요. 전과자가 되시면 안 되니까 오늘 한번 필히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최첨단 기기를 사용해서 써보도록 할 텐데 일단 첫 번째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빈칸 있고 이하 사업주라고 함이라고 나와 있네요. 여기는 뭘 쓰면 되죠? 사업주와 그 다음에 그 밑에가 그 뒤에가 이제 근로자잖아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주체 두 사람이죠. 그래서 갑의 자리에는 사업주가 들어가는 거고 을의 자리에는 근로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무한 데가 산포싱크잖아요. 산포싱크. 맞아요. 그래서 그 사업장 뭐 명칭을 적어도 되고요. 이렇게. 아니면 사장님 성함. 정말요? 아버님 성함이 염재호님. 그쵸. 뭐 산포싱크 사장이라고 해도 되고 염재호라고 해도 되고 사업주의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산포싱크라고 해도 되는.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산포싱크 이 회사가 법인이냐, 아니면 법인이 아니라 개인 기업이냐는 사실 노동법에서는 좀 차이가 큰데. 정말요? 법인이면 보통 이제 주식회사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법인인 경우와 그 다음에 그 개인,
그 아버님이 삼남매 아버지 개인이 나를 채용했는가 가장 큰 차이점이 네. 만약에 내가 못 받은 임금이 있다. 체불 임금이 있을 때 내 사업주가 법인이라면 네. 그 법인의 재산이 있을 때 그 재산으로 내가 체불 임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법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네. 체불 임금을 내가 나중에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개인 사업주면 네. 그 개인 사업주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내 체불 임금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하는 건지 이제 법인과 개인이 하는 건지 법인이 사업주인 거고 개인 사업주면 그 개인이 내 사업주인 거죠. 이렇게 나뉠 줄은 몰랐는데 되게 신기하네요. 어쨌든 그럼 성은 씨의 사업주는? 네. 저는 법인이죠. 그렇죠. 네, 법인. 울산 MBC. 개인은 아니니까요. 저희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저한테 용돈을 주시지 않으니까. 그렇죠. 네. 어쨌든 그럼 삼포싱크가 뭐 법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회사가 안 붙은 걸로 봐서는 개인 기업으로. 네, 어쨌든 삼포싱크와 이제 그 다음에 구씨가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사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극 중에 이제 구씨의 이름이 맨 마지막에 가서 나오거든요. 네, 16화에서야 구씨의 이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씨가 본인의 이름을 밝히질 원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구씨라는 그냥 구씨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럼 좀 가명을 써도 괜찮은 건지 뭐 그냥 구씨 뭐 아니면 뭐 그냥 구준표 뭐 이렇게 써도 괜찮은지. 일단은 근로계약서에서 사실 상대방이 이제 특정될 필요는 있지만 가명을 뭐 못 쓴다거나 예명을 못 쓴다거나 반드시 본명으로 써야 되는 그런 이제 법적 기준은 없기 때문에. 정말요? 네, 어쨌든 내가 채용한 사람이 이 사람. 이라는 것이 특정이 되면 그냥 구씨, 구가, 구땡땡 이렇게 썼다고 해서 그 근로계약서가 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정말요? 네네. 근데 이제 연소자를 채용을 할 때는 그 연소자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이런 거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그 연소자가 좀 특정이 되겠지만 구씨는 누가 봐도 18세 미만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신기한데요. 이게 그 이름이 플레임이 없으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계약하는 상대방에게는 이제 이 사람이 이 사람이다라는 게 특정이 되는 거죠. 나중에 이렇게 밟히면 어떡합니까? 뭐 구씨가 뭐 너밖에 없냐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그런 경우는 없겠죠? 물론 그런 악덕 사업주는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생각보다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이걸 보면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구씨라고 못 쓸 리는 없을 것 같다. 법적으로 구씨가 안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다. 제가 한번 그런 분을 뵀었거든요. 가명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을 뵀어서 저는 항상 그 이름인 줄 알았는데 원래 본명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법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포싱크와 구씨가 이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1번이 근로개시일이죠. 그래서 근무를 시작하는 날. 뭐 이거는 뭐 언제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그냥 2022년 1월 1일이라고 할까요? 자, 그리고 근무 장소가 나오네요. 이제 장소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분이 참 여러 가지 장소에서 활동을 하시던데 뭐 삼포싱크 사업장 이 정도로 사업장 삼포싱크 사업장 안에서 이제 싱크대 만드는 일도 하고 그다음에 출장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설치하러 아니면 철거하러 가기 때문에 삼포싱크 뭐 사업장 및 기타 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소 정도를 조금 포괄적으로 쓰는 것도 가능을 합니다. 이 일에 따라서 그렇게 쓸 수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의 내용이 3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뭐 싱크대 설치 정도? 싱크대 제작, 뭐 설치. 제가 이거를 쓰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오디오를 채워주셔야 돼요. 제가. 알겠어.
업무의 내용은 싱크대 뭐 제작, 설치, 뭐 철거, 그리고 보통은 이런 경우에 좀 포괄적인 규정을 두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기타 뭐 필요한 업무, 업무 수행에 필요한 뭐 기타 필요한 업무 이렇게 드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예컨대 이렇게 근무 장소를 기타 필요한 장소, 또 업무 내용도 기타 필요한 업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뒀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사업주가 가라는 데는 다 해야 되는 거냐? 그렇지. 사업주가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게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보통 부당 전보라든지 뭐 부당 배치 전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돼요. 예컨대 뭐 제가 그 올해 상담했던 분 중에는 이제 울산으로 채용이 되셔서 울산에서 이제 울산 지역에서 계속 한 10년 전 근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대구로 발령을 났어요. 갑자기요? 근데 근로계약서에는 울산, 기타, 뭐 사업주가 뭐 정하는 장소 내지는 업무수행 필요한 장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구로 가야 되냐라는 거예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미혼 여성이었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네. 근데 그렇게 업무 내용을 포괄적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이 무제한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도 다행이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때 이제 뭐 전직을 할 수 있다, 전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 업무상 필요성도 보고 그다음에 그 노동자의 좀 생활상의 불이익도 보고 이런 걸 봐서 정당성 여부를 따로 판단을 하죠. 그래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가라는 데는 다 가야 되냐? 그건 아니다.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기타 필요한 업무다, 뭐 기타 필요한 장소 이렇게 애매하게 써놓으면 솔직히 개인적인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너 시키는 거 해야 돼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사용자의 인사권도 법으로 좀 제한되어 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 구씨 같은 경우는 반일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일 조금 이따 다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반일은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좀 독특하죠. 반일까지 하니까. 그 노동법적으로 가장 난해한 부분이 구씨의 반일이었어요. 반일. 그렇죠. 저거 어떻게 봐야 되지? 근데 이것도 본인이 또 뭐 원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따가 한번 다뤄보고.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면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몇 시부터 뭐 몇 시까지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이거는 몇 시라고 하면 좋을까요? 보통 한 8시간이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9시부터 한 6시 정도까지 이제 소정 근무 시간을 정하고 중간에 이제 1시간 점심시간 휴게 시간으로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 몇 화인지에 보면 그 3남매 엄마가 연미정을 불러가지고 구씨한테 원래 출근은 9시인데 아버지는 7시에 나가셨다. 근데 구씨는 9시까지만 나오면 된다고 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씨는 이제 또 눈치가 빠르니까 바로 나가서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일단은 소정 근무 시간 그러니까 원래대 출근 시간 의무 있는 근무 시간은 9시라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때는 7시는 조기 출근. 일종의 연장 근무. 그렇죠. 그럼 봐야죠. 연장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거나 아니면 그냥 9시에 그냥 눈치는 뭐 좀 눈칫밥 먹더라도 9시에 출근을 하던가. 그렇죠. 9시에 뭐 7시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구씨에게 구씨를 우리 구씨 타박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오늘 사적인 마음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술 먹고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당연하죠. 그 정도는 뭐 코리안 타임으로 저희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소정 근로시간까지 저희가 살펴봤고 그 다음은 근무일과 휴일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제 이거는 휴게 시간? 휴일? 이런 거를 써 놓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건 이제 무슨 요일에 출근을 하고 무슨 요일을 쉴 거냐를 정해놔라 이거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이제 휴일은 무슨 요일이다라고 정해놓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제 요일에 대한 자세한 뭐 게 없어가지고 하긴 어쨌든 주말에는 안 하는 것 같기는 해요. 주말에는 주로 이제 반일. 그럼 그건 쉬는 게 아니잖아요. 하고 3남매도 같이 하는 걸로 봐서는 직장 쉬는 3남매가 직장을 쉬는 주말에는 주로 반일을 하기 때문에 이 산포싱크의 소정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아닌가. 그럼 매주 5일. 그렇죠. 그리고 매주 주 휴일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적어야 되죠? 매주 5일이고 주휴일은 매주
토요일로 해도 되고 일요일로 해도 되고 네. 일주일에 하루만 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일단 적어보고요. 네. 다음은 이제 가장 중요한 임금이 네네. 나오는데 뭐 저희가 여기서 뭐 얼마나 받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이렇게 5만 원 임팩으로 주시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보면은 이제 달력에다가 이렇게 쓰는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제 매일 이제 구씨가 며칠 출근을 했는지를 이제 사장님이 이제 계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번 주에 이제 월급이다라고 해서 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주급을 받았죠, 구씨가. 주급이 흔하진 않아요. 이게 주로 이제 외국에서 주로 이제 미국에서 주급을 주는데 글로벌하네요. 그렇죠. 삼프싱크가 이름과 달리 네. 한국에서 흔하진 않은데 구씨는 주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급 받은 날 미정이한테 문자를 보내죠. 그쵸. 참 문자. 나 돈 생겼는데 뭐 먹고 싶냐? 먹고 싶은 거 있어? 그쵸. 정말 다시 그 여운이 갑자기 훅 들어오네요. 네네. 네, 뭔 얘기하다가 우리 그러니까 갑자기 구씨 네, 임금 얘기하다가 표정이 너무 바뀌셨어요. 주급을 받는데 네. 이렇게 하루하루 계산을 해서 임금을 받기 때문에 혹시 일용직인가? 이런 생각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일용직은 말 그대로 오늘 하루 일하면 너와 나의 인연은 끝. 내일 내가 다시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 네. 이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구씨를 보면 구씨가 어느 날 하루 안 나온단 말이에요. 네.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쉬라 그래.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계속 근무하는 거를 네. 전제로 한다. 네. 그래서 구씨는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만 이제 하루 단위로 계산해서 주급으로 주는 것이지 네. 일용직이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뭐 정규직. 네. 정규직. 삼포싱크는 굉장히 아메리칸 스타일인 걸로 네. 결론을 한번 내보고요. 자, 그다음에 7번이 이제 연차 유급 휴가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 복습이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다뤘던 연차 수당, 연차 휴가를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제가 그때 공부를 하기로는 연차 휴가는 이제 5인 이상 사업장 그렇죠. 이었을 때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삼포싱크가 과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일단은 5인 이상 계산할 때는 사장님은 빼야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사장님은 빼고 직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상시 보통 그 싱크대 근무하는 보면 구씨 말고는 없어요. 그 전에 이제 그 삼남매 어머님이 이제 계속 다니다가 내가 약간 도저히 힘들어서 이제 못 먹겠다라고 할 무렵에 구씨가 들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삼남매 중에서 싱크대 일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죠. 전혀 없죠. 네. 그래서 여기는 반일만 도울. 그렇죠. 그래서 1인 사업장. 그러면 이라고 봐야 돼서 안타깝게도 연차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뭐 다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 이제 소속된 직원이 없으면 그러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 소속된 직원이 없으면 가족들을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이 가족 회사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규직 그러니까 삼포싱크의 직원으로 볼 수 있으면 좀 달라지는데 일단 삼포싱크는 일을 안 하니까. 네. 이것도 또 그 밭일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이 가족의 이 밭일, 이 농업,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와 관련해서 좀 이따가 더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삼포싱크에는 일단 혼자 근무하는 1인 사업장이므로 연차 유급 휴가는 아쉽게도 받을 수가 없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8번째로 사회보험 뭐 적용 여부라고 써 있는데 뭐 보니까 고용보험, 산재, 국민연금, 건강보험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 4가지 보험이 나와 있어요. 요걸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은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당연 가입이 됩니다. 네, 산재보험은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구씨가 싱크대 이제 이거 뭐 썰다가 다쳤다든지 이렇게 무거운 거 나르다가 운전하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든지 운전하다가 사고 났다든지 산재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각각의 법에서 이제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인 거는 한 달에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경우엔 적용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60시간이니까 주로는 주에 15시간. 주 15시간. 미만이면 이제 가입을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구씨는
봤을 때는 이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일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다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4대 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4대 보험까지. 다만 이 구 씨가 4대 보험 가입을 원할 것 같진 않아요. 이분은 본인의 신원이 들어가는 것조차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도 심지어 현금으로 봉투로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통장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말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4대 보험을 가입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데 원칙적으로 보면은 이게 노동자가 원하냐 원하지 않냐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나중에 조금 문제될 수는 있다.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계약서를 쓸 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나는 근데 이건 가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서로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겠죠. 고용보험이든 뭐 국민연금이든 서로 이거를 굳이 문제 삼지가 않으면 문제되지 않는데 만약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뭐 예컨대 나중에 나 실업급여 뭐 받게 해주세요라든지 월 60시간 미만은 네네 월 60시간 미만은 산재보험 가입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이제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 제외할 수 있다. 물론 원하면 임의 가입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대 보험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그 이후에는 뭐 살펴볼 게 있을까요? 네네. 거기서 이제 근로계약서 교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쓴과 동시에 사본을 만들어서 그 노동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반드시 환불을 교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애써 썼다 하더라도 교부하지 않으면 교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도 또 이제 처벌을 받을 수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 쓰신 거 교부를 하시는 게 하나씩 사이좋게 나눠 가져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정도로 이제 하나 마무리할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표준 근로계약서로 이제 구 씨의 근로계약서를 한번 대신 그 극 중에서는 사실 안 썼을 것 같아요. 안 썼을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대신 이름도 얘기 안 하는데 이름은 얘기 안 했지만 할 수도 있죠. 뭐 이거 좀 써주세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캐릭터상 안 썼을 것 같은데 저희가 대신 한번 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설명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이 표준 근로계약서를 바탕으로 저희가 궁금했던 점 Q&A 시간을 이후에는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8월 뭐 7월 이렇게 여름 휴가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추천해 주실 만한 혹시 뭐 여행지나 맛집 같은 게 있다면 좀 생뚱맞긴 한데요. 제가 노무사로 18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아보았지만 여행지나 맛집 추천은 좀 들어보는데 뭔가 저희 그 근로자들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일을 하다가 이게 좀 리프레시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막 이만큼 오르지만 그걸 좀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것 대표 중에 이제 하나가 퇴근송이나 뭐 여행 생각 이런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면 작년 여름에 제주를 갔다 왔는데 제가 좀 수렵 채집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따고 수렵이요? 캐고 잡고 진짜예요? 그런 거 이렇게 그거 너무 재밌어. 너무 희열을 느껴요. 근데 제주도 반일을 좋아하시겠네요. 반일은 싫어. 반일은 싫고 반일 빼고 근데 반일 빼고요. 그 제주도에 오조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산일 출봉 근처에 오조리라는 오조리에 오조리에 가면 조개를 캘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무 비용도 받지 않고 누구나 들어가서 물때만 맞으면 진짜요? 간조 때 가서 그 조개를 캐면 조개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옵니다. 노동 아닙니까? 노동을 좀 좋아하시는 편이신가 봐요. 그 딱 호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호미를 반일은 왜 싫어하시는지. 글쎄요. 어쨌든 조개 캐는 건 좋아하시는 거죠. 그 조개가 딱 나올 때 그 희열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고 모든 스트레스가 잊혀지면서 정말요? 조개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단순한 그런 일들이 좀 희열을 느낄 수 있게 만들죠. 성취감 같은 것도 있고. 오조리라는 건 전 처음 듣는데 가서 그냥 해도 되는 거죠? 호비만 물때를 보시고. 보세요. 이렇게 좋은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이 기획은. 그러면 다음 2부에서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 이제 마치고 1부를 마치도록 할 텐데, 자세한 내용은 2부에서 저희가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시그니처로 저희가 배짱이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모든 일개미들이, 우리 일개미들이 모두 배짱 있는 배짱이가 되는 그날까지 저희 일개미 상담소 다음 주에도 이어집니다. 수요일 오후 4시 30분 일개미 상담소로 놀러오세요. 안녕. 감사합니다.